오늘 저는 세계 질서의 대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늘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복잡성, 취약성, 강건성. 복잡성은 우리가 이룩한 성취를 보여주고, 취약성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며, 강건성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의 상흔에 신음하던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비상하였습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한국은 2019년과 2021년에는 세계무역기구와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세계 2위, 배터리 생산 점유율은 세계 5위, 2021년 기준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잡성입니다. 수출품의 다양성과 정교성을 기반으로 계산된 경제 복잡성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15위에서 독일과 미국 등을 제치고 2021년 3위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나는 헌신과 기업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내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급성장한 중국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눈부신 부상을 받쳐주던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그 엔진이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첨단 기술과 핵심 자원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고받으며 상호 의존의 관계를 서서히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023년 봄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안보의 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5,613개 상품의 전 세계 공급망을 분석하여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에 대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국가들의 경제적 관계만을 보여주는 기존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공급망 지배력 지수는 국가 간의 공급망 취약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지배력 순위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수출 권력은 특정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수입 취약성은 반대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당시 이미 세계 3위의 공급망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세계화 질서에서 급성장하여 2021년 현재 세계 제1위의 공급망 지배력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전통적 공급망 강국이었던 미국은 1위에서 3위로 내려왔고, 일본은 4위에서 6위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출 권력은 2001년 12위에서 14위로 수평 이동했지만 수입 취약성은 4위에서 1위로 급 증가했습니다. 상당한 공급망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21년 한국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경제는 이렇게 취약성이 높은 것일까요? 그건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너무 잘 적응해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성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정교하고 다양한 상품을 잘 만드는 국가들인 한국, 일본 등이 모두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기업들은 양질의 원료, 부품, 장비를 전 세계에서 수입해서 정교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강점이 이제 경제안보의 시대를 맞아 갑자기 약점으로 변한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경제가 아직 경쟁력이 없던 시절에 우리 산업을 지키려고 도입했던 수입선 다변화라는 논의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올라서게 된 이 시점에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2,409개의 핵심 자원 리스트를 이용해 핵심 자원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았더니 정보통신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 권력을, 공중보건에서 12위의 수출 권력을 보였으며 에너지와 핵심 광물 자원에서도 일정한 수출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한국이 가진 자원도 국토도 인구도 많지 않지만 한국은 복잡한 경제 생태계와 우수한 노동력, 뛰어난 과학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통해 핵심 자원 분야에서 탄탄한 공급망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강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란 적이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튼튼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안보도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충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방어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복잡성이라는 우리 경제의 장점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제 강건성과 복잡성을 결합하기 위한 국가의 일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안보 시대 첫 번째 국가의 일은 공급망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시보드란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정보 관리 도구입니다. 공급망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 자료,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정보가 경제안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자, 먼저 상세 품목에 대한 공급망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소수 사태에서와 같이 90% 이상 지나치게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확인하고 이 상품들의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과 대체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 대시보드에는 조기 경보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출입 정보와 실시간 국제 뉴스를 결합하여 우리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나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자연재해, 정치적 급변 사태, 중요한 정책 변화 등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가능성을 조기 예측하여 관련 경제 주체에게 신속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급망 대시보드는 경제안보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핵심 광물, 핵심 소재 및 부품, 공작 기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물자, 방위산업 제품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량, 필수 의약품, 생필품의 공급망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지표도 개발되어 국민의 삶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안보 시대 두 번째 국가의 일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산업 정책입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을 비판해온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안보 시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과거와 같이 시장을 감독하는 심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혁신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혁신 기술에 대한 공적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먼 캐피털, 즉 인적 자본에 대한 집중적 투자입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가 인적 자본 투자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 숙련된 노동자, 유능한 경영인 관리자,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이너 역시 복잡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전략적 산업 정책을 통해 국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시대는 외교의 시대입니다.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재구성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는 뛰어난 외교 능력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비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대 경제권 내에서 진행되는 각자 도생 경제안보 흐름입니다. 모든 국가가 각자 도생식의 경제안보 전략을 선택하면 보호무역, 국수주의, 배타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후 각자 도생 경제안보는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점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무역 총액이 국민 총생산에 맞먹는 통상국가입니다. 높은 수입 취약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로부터 최상의 원료와 부품을 들여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전 세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안보 외교의 핵심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협력하는 것, 즉 협력적 경제안보입니다. 수출 규제, 투자 스크리닝,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핵심 광물 자원, 인공지능 및 첨단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혁신 기술 표준 등에서 진행되는 세판짜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국익과 비전을 반영해야 합니다. 100년 전 한국은 세계 질서의 경랑에 떠밀려간 작은 조각배의 운명이었습니다. 120년 전 고종 황제의 친서를 품은 특사들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논의하는 만국 평화회의에 들어가 보지도 발언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거센 파도와 빙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대한 함선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안보의 도전은 거세겠지만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에 대한 DNA가 또 있습니다. 불과 25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했고 노동자들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받아들였으며 국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 사회적인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경제안보의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혁신적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강건한 국민 경제를 건설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번 더 도약할 때입니다. 취약성을 강건성으로 채우고 복잡성을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으로 이끈다면 경제안보 시대에도 한국의 위대한 도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혁신적 신기술 개발은 어떻게 가능한지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